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앞서 종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소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밤 9시쯤 끝난 거로 파악됐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진 이후 이 신문은 오후 8시부터 재개됐고 양측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20분가량 목소리를 냈는데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거로 보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나갈 때도 묵묵부답이었다고요? 네,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경호처 차장에게 지난 1월 총을 꺼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 결과는 빨라야 내일 새벽에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재구속을 두고 재판부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오늘 법원 출석 당시에도 말을 아꼈었죠.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 시간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동안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경호처와 사전 협의한 내용이어서 그 과정에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특검 측은 심사에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네, 내란 특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 박옥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소명하기 위해 PPT 178장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선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16쪽 분량에 걸쳐 필요성이 강조됐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자칭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경호처의 체포 저지를 지시할 만큼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인다며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했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특검 조사는 지금까지 벌써 2번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에서처럼 모든 혐의를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긴급 회의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을 고려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할 때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조사에 입회한 김홍일, 최명성, 송진호 변호사를 포함해 7명이 오늘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사 주변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2천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올 당시엔 스피커 등을 활용해 이름을 외치는 등 목소리를 냈는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중앙지법 안팎에 기동대 30여 개 부대를 투입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옮겨진 서울구치소 주변에도 최대 500명의 경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